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6.4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치열합니다.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다면 6.4 지방선거는 여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장에 당선된 당사자는 단번에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강점과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채경 기자 본격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겨레 TV 김어준의 KFC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그 한겨레 TV에 직접 출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매체는 신문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많이 다르고요. 사실 기사 쓰는 거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쓰고 또 수정할 수 있는데 영상 매체에 나가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순발력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주변에서 신문 기자보다 방송 기자가 더 어울린다 뭐 그런 말 듣지 않으시는지요? 그런 말 들으면 저는 한겨레 신문에 뼈를 묻겠다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경선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이죠? 총 6명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이름만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네. 그다음에 정미홍, 이성복, 강성현 후보 이렇게 해서 총 6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경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일단 먼저 여론조사나 후보 적합도 조사 같은 걸 해서 컷오프를 하거든요. 3배수 컷오프가 원칙인데요. 컷오프라는 게 예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선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3배수 컷오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3명을 남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쳐낸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통해서 3명이 남겨지면 본격적으로 3명이 경선을 시작하는 건데요. 서울시 경선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순회 정책 토론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토론을 4번 정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4월 30일에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겁니다. 4월 30일에 결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그 예선을 누구 통과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6명 후보 중에서 그 빅3라고 하는 김황식, 정몽준, 이혜훈 후보 이렇게 3명이 경선을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몽준 후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대그룹 전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아들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요. 네. 재벌가 아들이죠. 네, 재벌가 그러니까 재벌 2세 이렇게 많이 흔히들 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뭐 현대중공업 회장이기도 했고 현재도 대주주고요. 그 지금 뭐 771만 주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벌 이미지가 좀 강하기도 한데 사실은 1988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7선 의원이 됩니다. 네, 오래됐군요. 네, 국회의원을 한지. 맞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이제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고요. 이번에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대선에서 이제 단일화를 이뤘다가 뭐 전날 파기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네. 자, 정몽준 의원은 자신이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한다.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출마 회견을 할 때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지금 좀 많이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서울을 자기가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추후 대선을 위해서 서울시장 발판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다. 네, 원래부터 대선 후보로 많이 그렇죠. 네, 나왔던 분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도 정책 공약이 중요할 텐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뭔가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개발 쪽에 무게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단됐던 용산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다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산 벨트 관광 특구 조성, 뭐 강북권 비즈니스 중심 단지 건설 이런 쪽을 좀 개발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개발 건설 이런 쪽에 네. 내세우고 있는 거군요.
자, 정몽준 의원은 근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자신감 같은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경선에서 후보가 될 것이다. 또 본선에 나가면 박원순 시장을 자신이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새누리당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행사를 하는 걸 가보면 젊은 층들이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알아보는 거는 정몽준 의원밖에 없습니다. 유명 인사군요. 네, 그래서 악수를 먼저 청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제를 자기가 좀 활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 좀 박원순 시장을 자기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서울 시민들이 과연 재벌 2세를 시장으로 뽑아줄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과연 돈 가진 사람한테 권력까지 쥐어줄 것인가. 사실 그 정몽준 의원 쪽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가 워낙 서민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두 후보가 붙는다면 서민 대 재벌 이런 이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대중공업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은 서울시장 같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거나 뭐 다 팔거나 처분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이제 정몽준 후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 후보가 자기는 이제 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재벌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정리를 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자, 정몽준 의원은 또 대중 연설을 좀 잘 못하고요. 말을 할 때 좀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도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몽준 의원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기자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굉장히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자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변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몽준 캠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몽준 의원 자체가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의원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용태 의원 이런 친이계 의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진영 의원도 이제 정몽준 의원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을 하셨던 진영 의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황식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어떤 사람인가요? 판사 출신의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셨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원장 지냈고 또 이명박 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죠. 행정 쪽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고요. 대신 정치 쪽으로는 경험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법관이면 행정보다 판사 경험이 많은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감사원장도 하고 이제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본인 그렇군요. 스스로가 네. 행정 경험가다,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황식 전 총리는 왜 김황식이 서울시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고민하는 기간이 길었고요. 네. 그랬는데 뭐 애초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지도부에서 사출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김황식 전 총리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했고 김황식 총리도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미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통설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김황식 후보의 대표적인 핵심 정책 공약이 뭘까요? 네, 어제 처음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강남권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비강남권이라는 건 강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강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강남과 시청 간 지하철을 10분대로 만들겠다. 지하철을 타면 강남에서 지하철을 10분이요? 타면 네, 네. 시청에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을 늘려서 강남에서 시청을 거쳐서 은평 뉴타운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개발 쪽에 가까운 공약인 네,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인데요.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요? 본인이 지금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자기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행정 경험이나 아니면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런 인지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황식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정말로 그런가요?
김항식 후보는 이른바 친박 지원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객관적 진실은? 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그 김항식 전 총리를 돕고 있는 이성헌 전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에 대선 경선 당시에 뭐 박근혜 캠프 조직 총괄 단장을 이제 지냈고요. 여러 가지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박심이 담겼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인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 온 이제 의원들도 이른바 친박 의원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정치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말투나 행동 같은 게 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 되게 그렇습니까? 의외더라고요. 네. 지난 3월 14일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공항에서 기자들과 이제 어떤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그때 상당히 거침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한 뭐 몇 초간 생각을 하고 거침없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군요. 네. 올해 정치적인 유전자를 좀 가지고 계신 그런가 분인 것 봅니다. 같네요. 예, 나이가 좀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항식 전 총리가 48년생이고요. 네. 정몽준 의원보다 3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나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염색도 뭐 새로 한 것 같고 염색을 하고 다니는군요. 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연세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김항식 전 총리를 겨냥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하면서 서독을 부흥시킨 아데나워 전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74세고 14년을 집권해서 88세에 은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이 합니다. 많은 게 오히려 강점이다. 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항식 전 총리를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의원들을 보면 강석훈 의원, 김회선 의원, 류성걸 의원, 뭐 심윤조 의원, 이한성 의원 이렇게 왔는데요. 대부분 다 친박 인사들이군요.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혜훈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도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원조 친박이라고 꾸준히 불려왔던 분인데 최근 네. 들어서 그 진짜 핵심 친박인 분들과 사이가 좀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잘린 친박이라고 해서 짤박이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친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혜훈 전 최고위원의 대표적인 공약은 뭘까요?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제 6번째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인 것 같아요. 네. 서울시를 지하철을 X자, 그러니까 3호선과 4호선을 X자로 연결하는 걸 그 환승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교통에 대한 공약이죠. 이게 서울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면에서 좀 가장 본인이 얘기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공약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다 개발 또는 교통, 네. 건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군요. 네. 자, 이혜훈 전 의원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려왔던 분이고요. 네, 그렇기 경제학자 때문에- 출신이죠. 네, 경제학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리더십을 다른 후보들은 다 남성이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강점일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대통령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서울시 조직 가운데 상당 부분을 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직이 강하다. 네. 자, 그렇다면 약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는 네.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 말고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경력과 특징 같은 걸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나머지 3명이 있는데요. 그 정미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서울시 홍보 담당관을 지내기도 했고 최근에 중편에 많이 출연해서 뭐 좌파의 저격수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후보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인데 강성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박근혜 선대위 비전 코리아 서울시 위원장이라는 경력사항을 기재해서 서울시 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이성복 후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군요. 네. 자,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경선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정책 경험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김학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현재 스코어로 보면 정몽준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시죠? 김학식 전 총리가 좀 출발한 지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까지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인지도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인지도를 올리는데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친박 의원들 중에 오늘 개소식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더 많은 의원들이 아직 좀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학식 전 총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그 정치적 비중이 대통령 못지않은 중요한 공직입니다.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출 절차도 중요합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자신이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심을 믿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후보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박심이나 친박을 팔지 말고 정책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뤘으면 좋겠습니다. 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박원순 안철수 회동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1년 등장인물과 내용이 똑같은 쇼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이벤트성 선거연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무총장이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경선에서 좋은 후보를 뽑아 박원순 시장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이 갈수록 품격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